이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고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거, 이것이 콘텐츠의 진정한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 하루 특별 진행을 맡게 된 한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엄지혜 아나운서. 네. 드라마 그 대장금과 그리고 겨울연가 그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유, 그럼요. 한류 열풍을 불러온 이 문화 콘텐츠잖아요. 사실 이 문화 콘텐츠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전 세계에 한결 더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문화 이 콘텐츠는 이 한 나라의 문화적 위상을 나타내는 그 척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는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과 이 대한민국 문화 융성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홍상표 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한 1년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예. 여전히 바쁘시죠? 예, 뭐 예.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예. 네. 이 원장 맡으신 지 이제 한 2년 8개월 되셨습니다. 예, 그동안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 한번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죠. 네. 우문현답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네. 예. 그래서 여하튼 현장을 지켜야 된다. 또 제가 또 언론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뛰어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 우리 산업계 분들의 말씀 듣고 그분들의 가려운 곳이 어딘지, 또 우리 콘텐츠 산업이 갈 방향이 어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 저희 진흥원이 이 나주 신도시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어요. 아주 그래서 도시가 깨끗합니다. 예. 예. 뭐 사실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은 좋은 것 같은데 아직은 이 정주 기반 시설이라든지 교육 시설이라든지 아직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생을 했는데 이쪽에 있는 여러 기관분들 또 주민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해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쪽 생활에도 많은 직원들이 요즘 어디 가면 정 붙이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나름대로 정을 붙이고 나름 잘 적응하는 것 같아서 매우 다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전에는 또 네. YTN에서 또 그 이전에는 또 연합뉴스에도 계시고 오랜 또 언론인 생활도 하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 공직 맡으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죠? 물론이죠. 예. 네. 제가 거의 언론계에만 한 30년 가까이, 만 28년 이상을 이제 언론계에 있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팔자에 없이 공직이라고 맞서서 해봤습니다. 역시 언론계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것들이 또 공직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특히 이제 제가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을 보는 눈, 또 균형 감각, 또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 비전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에 와서도 역시 그런 일들이 내가 맡고 있던 뭐 홍보수석의 일이라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콘텐츠 진흥원장의 일도 역시 거기서 닦았던 이런 것들이 다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콘텐츠 진흥원장, 이 콘텐츠란 말이 이제 요즘은 좀 일상화됐지만 좀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러나 제가 사실 다뤘던 것 자체가 언론인으로서 다뤘던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콘텐츠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만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서 매일 고민하고 한 것이 역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돼서 요즘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절반을 언론인으로 살아오셨고요. 그 안에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역설을 하셨었는데요. 이 중심으로 딱 들어오셔서 어떤 면에서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실감하고 계시는지요? 네. 콘텐츠라는 건 사실은 알맹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어로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맹은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야, 그거 뭐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 말이 된다. 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컨텐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콘텐츠의 역할은 그런 의미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소통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고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거, 이것이 콘텐츠의 진정한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년 가까이 이제 콘텐츠 진흥원장 맡으시면서 이제 콘텐츠 전도사가 다 되셨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콘텐츠 진흥원,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그 2009년, 그러니까 5년 전 됐네요. 5년 전에 한국 방송 영상산업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을 통합했어요. 문화 콘텐츠 진흥원 뭐 이렇게 해서 다 5기관을 통합해서 출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방송, 영상, 게임, 그 다음에 뭐 문화 콘텐츠,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이런 각 장르의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것, 제작을 지원하고, 또 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되지요. 유통을 지원하고, 유통 중에서도 해외로 보내는 것은 수출이 아닙니까? 수출, 그러니까 유통과 수출을 지원을 하고요. 또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술, CTR&D라고 해서 뭐 문화 기술,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문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기획하고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 사람을 양성하는 거, 또 그 분야를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산업이 이 시장에서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공정거래를 환경이라든지 또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죠. 총괄해서 맡고 있습니다. 셋, 헌팅! 콘텐츠 경쟁이 기반에 위해서 먼 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성장해 왔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희 진흥원은 뽑혔습니다.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경제, 과학기술 등 사회 발굴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주신 원장님 9월에 여기 신청사 개청하셨어요. 시설이 참 좋던데요.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개청식은 9월에 했지만 저희들이 여기 온 것은 5월 말. 미리 오셨어요? 네, 5월 말에. 개청식이 좀 늦어졌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도 있고 이래서 좀 늦어졌는데요. 국토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전체 한 180여 개 공기업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 요 나주 옆이죠. 바로 이곳으로 이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에는 원래 이 계획에 따르면 전체가 총 22개 기관이 이쪽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데 현재 올 연말까지 되면 아마 16개 정도 기관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다섯 번째로 이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은 이전 초기이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공기는 좋고 하지만 아직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직은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만 이곳에 아마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로 오시면서요, 그 새로운 목표, 또 새로운 발전 과제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런 어떤 목표를 정하셨다고 하던데요. 가장 중점을 둔 과제는 어떤 건가요?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들이 올해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콘텐츠 코리아 랩. 네,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랩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뭐냐면, 이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유를 하면서 거기서 창작을 하고
또 그 창작을 창업으로 연결시켜서 창업으로 연결시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업체로 그렇죠.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자리를 생기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콘텐츠 코리아 랩의 설립 그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대학로에 지금 그것을 만들어서 문화의 거리죠. 대학로에 가면 그 홍대 아트센터 건물에 지금 코리아 랩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콘텐츠의 건전한 창의 생태계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그것을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올해 신경 쓰는 것이 이야기 산업 기본법. 이야기 산업 기본법을 올해 중에는 좀 만들어서 이야기 산업의 어떤 토대,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아주 중요한 목표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거쳐서 연구 작업을 거쳐서 저희들은 올해 내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되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을 해서요. 이야기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이야기 에이전시, 그러니까 스토리 에이전시라고 하죠. 이야기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그 이야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위 내지 대우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 산업의 거버넌스 체계가 완성되는 거. 이것이 이제 이야기 산업 기본법인데요. 이것이 돼야 이것이 기본이 돼서 돼야 결국은 이것이 콘텐츠 산업의 기초를 닦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보면 우리 드라마라든가 K-팝 이게 상당한 그 이른바 그 대박을 내고 있지만 좀 더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전략은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사실은 문화라는 것은 서로 교류하고 맞으면 교환할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교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드라마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시각으로 만들어서 그냥 뭐 이걸 니네가 당신들이 봐라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서로 드라마 같은 데서 공동 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공동 제작을 하게 되면 좋네요. 서로 정서적인 공감 아래 서로 자기네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만들면 사실은 이제 배우도 예를 들면 여주인공을 우리 대한민국 배우를 쓴다면 남주인공은 상대방 국가의 인기 있는 배우를 함께 쓴다든지 같이 이렇게 출연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무래도 서로 간에 정서적인 공감대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역시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뭔가 독창성,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과 좀 달라야죠. 평범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인기가 있겠어요? 그렇죠. 인기가 없죠.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중국의 유명한 큰 드라마 제작사의 관계자들이 왔어요. 제작 투자도 하고 뭐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국에서 그렇게 한국의 드라마가 인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얘기가 3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의 드라마는요 기가 막히게 여성의 감성을 잘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몰입하잖아요. 여성들이 아주 감동을 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끌리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섬세하고, 대단히 감성, 좀 있잖아요. 우리 보면 더 오소독소한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서 여성의 감성 라인을 아주 잘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캐릭터가 아주 독특하다. 캐릭터. 그러니까 인물 설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사람도 외계인이 와서 외계인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너무 맹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독창성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우리 드라마들 보면
어디 뭐 소위 요즘 막장 드라마라는 것도 보면 아주 묘하게 캐릭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물 설정을 하는데 못 빠져나가게 해요. 네네 그런 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예. 포함해서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잘 만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트렌드를 아주 잘 반영한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무슨 요즘 IT와 관련된 뭐 스마트폰도 등장하고 뭐 그런 걸 또 뭐 SNS를 주고받는 뭐 이런 거를 또 잘 만든다든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배합하고 잘 섞어서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안 보면 마치 이 시대의 트렌드에 뒤처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이고 한국 드라마는 봐야 된다. 이런 일종의 좀 뭐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 비슷한 이런 것을 줄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저도 무릎을 한번 쳤어요. 아 그렇구나. 저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다. 결국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독창성이거든요. 창의성. 그것이 잘 배가 되어야 잘 배합이 되어야 이것이 지금 말한 대로 한국 콘텐츠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는 그런 상품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상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대한민국의 콘텐츠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홍상표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자리를 옮겼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모저모로 한번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말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본원을 이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이곳에는 콘텐츠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도서관 같이 보이지만 다른 도서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게임 체험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전문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진흥원 도서관은 모든 장르의 콘텐츠를 소장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도서뿐만 아니라 이게 만화책 그리고 음반 그리고 영상물 이렇게 총 한 12만 점의 자료로 다양한 장르의 어떤 콘텐츠를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이제 나주에서의 콘텐츠 도서관은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업계에 계신 나주 인근의 어떤 콘텐츠를 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가 이제 개방을 해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장르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상징인 빛과 영산강 물을 뜻하는 가람을 합친 용어 빛가람은 나주시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그 이름을 딴 빛가람홀은 다양한 행사와 학술 포럼을 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청사를 지으면서 여러 부분에서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였는데요. 본 회의실과 서울에 위치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원회의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주로 본원이 이동함에 따라 직원들의 생활 기반도 나주로 옮겨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콘텐츠진흥원이 나주로 이전한 지가 거의 한 150여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뭐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나요? 어떤가요? 근무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일단 공기 너무 좋고, 그다음에 다 푸르고, 교통체증도 넓고, 예, 교통도 좋고, 뭐 다 좋아졌어요. 일단 지원 환경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면 너무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콘텐츠 산업계, 그러니까 업계 자체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어차피 출장이 잦아져야 되고 거리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고 하니까 지금 서울에서 일할 때보다 뭐 한 30% 정도는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던 만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광주가 이 문화 중심 도시로 발전을 하려고 한껏 힘을 쓰고 있는데 이 바로 옆에 나주로 이 컨텐츠진흥원이 오다 보니까 광주가 생각하는 어떤 발전 사항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에 짓고 있는 전당, 그리고 거기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그리고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 개발원 같이 있죠. 그다음에 또 지역에 보면 진흥원들이 이렇게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전남진흥원, 광주진흥원 이런 이제 지역의 진흥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나주박물관, 뭐 광주의 또 기타 기관들, 이런 기관들을 100일 동안에 거의 대부분 다 만나 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팀에서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사업으로 연결됐을 때 지역과 관련된 콘텐츠 산업도 콘텐츠 진흥원 때문에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린 한국콘텐츠진흥원. 지난 9월에 열린 개청식에서 홍상표 원장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과 문화 융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콘텐츠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통해 지구촌 어디에서도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전 세계에 있는 투자 자금들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 투자를 하려고 몰려들고 있다,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화 콘텐츠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글쎄 이제 이걸 수치로 말씀드리면 이게 상상이 가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현재 세계 저 기관에서 네. 이런 그 컨설팅 기관에서 집계한 걸 보면요, 우리나라가 규모 면에서는 세계 7위입니다. 7위요? 7위고 우리가 규모가 이제 그 돈으로 치면은 약 작년에 2013년 기준으로 91조 원, 91조 원이고요. 아마 올해는 몰라도 내년이나 내년쯤에는 한 100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은 지난해 51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조금 넘는다고 봐야죠. 그 중에서 한 60%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분야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우리 방송 콘텐츠를 팔기 위해서 또 얼마 전에 또 서울에서도 국제 방송 경본시가 열렸지 않습니까? 많은 또 계약 실적을 이뤘다면서요? 지난 9월달에 BCWW라고 해서 브로드캐스트 월드와이드라고 영어를 하고요. 그걸 지금 말씀드렸죠. 국제 방송 영상 견본시라고 합니다. 코엑스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거기서 우리 영상 판매 계약액이 한 4,600만 불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70억 원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는 수치고요. 여전히 이제 우리의 방송 콘텐츠 중에서 드라마라든지 또 요즘은 뭐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다큐멘터리, 거기다가 이제 요즘 그 포맷, 우리의 이제 프로그램 포맷을 그대로 사다가 개콘도 가서 물론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가 사가서 그걸 그대로 그 포맷대로 제작을 하는 이런 이제 또 트렌드가 요즘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요즘 활발하고요. 그래서 우선 뭐 그렇게 이제 사다 하면 괜찮은데 또 조금 그걸 그냥 뭐랄까 불법으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베낀다고 그러나요? 적절한 지불을 하지 않고 슬쩍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여하튼 뭐 방송 콘텐츠 분야의 수출도 활발한 편입니다. 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콘텐츠 산업이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을 또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렇습니다. 지역 발전 방향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콘텐츠 산업은 산업의
8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예. 면적으로 보면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지자체 숫자로 봐도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 경기, 인천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럼 17개 중에서 14개가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데 지방의 이 포션이 너무 적죠. 적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지역 콘텐츠 업계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거기다가 또 저희들은 여하튼 간에 나주라는 이런 지역으로 물론 우리는 중앙의 어떤 정부 전체 그런 콘텐츠 진흥이라는 일을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지방 이전을 계기로 해서 이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역 지역 콘텐츠 지원팀을 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시작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으로 확대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예산 확보 작업이 성과를 거둬서 내년에는 뭐 올해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지역 콘텐츠 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 많이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올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는 나주로 옮겨가지고 한결 박수들을 쳤을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좀 내려오다 보면은 좀 이곳의 현실을 많이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반응이 좀 좋았습니까? 예. 이쪽은 아무래도 기대가 크죠. 네. 또 이쪽 지역에 저희들이 몸담고 있으니까. 우선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저희들이 여기 와서 콘텐츠 진흥원이 나주에 와 있다는 그 존재 가치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이런 생각.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은 저희 시설 같은 것도 이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지역에 대한 공헌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또 그만큼 또 기대도 크고요. 역시 우리가 왔기 때문에 문화산업지원기관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랄까 이런 것도 좀 확대시켜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거점이 되는 거죠. 네, 지역에서. 그럼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시장이 가장 블루오션이고 수출을 했을 때 앞으로 그 어떤 성장 속도라든지 그 기반이 좀 탄탄하다고 보시는 시장은 어디세요? 수출에 관한 한 가장 큰 시장은 역시 동남아 시장이 커요.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과 중국,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죠. 중국,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 이쪽이 우선 크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기타 이런 지역에도 많이 조금씩 요새 이제 늘어나고는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는 곳은 역시 중남미 시장이에요. 중남미 시장인데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도 저희들이 브라질에 가서 한류 상품 박람회라는 행사를 하고 왔는데요. 중남미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한 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방대한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우리의 게임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K-팝 가수들이 한번 공연을 가면은 공연장에 떠나갈 듯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신흥 시장으로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보는 것은 그쪽이고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마케팅 활동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그 중남미 친구들이 그 K-팝 콘테스트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말을 엄청 잘하고 한글에 대한 것도 춤도 똑같고요. 대단하던데 또 중남미 진출은 기존의 그 동남아 진출과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요 두 가지의 이제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중남미는 아시다시피
지구의 우리의 대척점이라고 얘기하죠. 반대편. 지구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워낙 물리적 거리가 멉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 가기도 어렵고 또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이 거리가 멀면 역시 좀 이렇게 이 친근하게 이렇게 밀착하고 밀접하게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시차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첫째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아무래도 이것은 사람의 감성을, 콘텐츠라는 건 사람의 감성을 전달하는 건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매개는 역시 언어거든요.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의 장벽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죠. 또 그쪽은 영어권이 아니고 이쪽에 대다수 중남미의 다 모든 거의 대다수 국가들은 다 스페인어권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중남미에서 가장 대국인 브라질은 또 포르투갈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언어적 장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번역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더빙이라든지 이런 작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을 극복하면서 시장 개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오랜 또 언론사 생활, 언론인 생활하시고 또 청와대에서 또 일하시고 이렇게 또 콘텐츠진흥원 맡으셔갖고 지난 3년 가까이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을 좀 더 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욕심을 좀 내보시죠. 글쎄 뭐 욕심이라고 할 게 없고요. 예. 제가 하던 일, 쭉 하던 일 지금 쭉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그 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거 그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쪽에서 이 기관을 맡아서 해보니까요. 네.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데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추진한 거 착실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과욕 부리지 않고 이렇게 또 제가 제대로 기초를 닦아서 이렇게 해놓다 보면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그걸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고요. 제가 너무 과잉해서 또 너무 쉽게 해서 좀 오버해서 뭐 이렇게 해놓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고 이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요 중점 사업들이라는 것이 저 하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의 기본 국정 지표 또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논의 또 우리의 위에 있는 주무부처의 의견 또 옆에 다른 뭐 예산 부처의 또 생각 이런 것들을 다 결합시키고 다 융합해서 사실 이런 사업이나 정책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가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들 이런 걸 착실히 해나가고 또 앞으로 제가 하는 데까지 제가 또 못하면 그 일이 타당하고 또 바람직한 그런 아주 이런 일이라면 또 다음에 어떻게 되든 그분이 오시면 또 다른 분이 또 그것을 잘 계승해 나가고 이런 것이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도 남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국민 개개인의 이 창의력이 모여서 콘텐츠가 되고 이 콘텐츠가 국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세계 콘텐츠 강국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